협 2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여러분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내용을 결코 배우지 못하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매년 봄 수백만 명의 미국 정원사들이 상점에 들어가 토양에 뿌릴 제초제 병을 삽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잡초가 자라면 제초제를 뿌리고 잡초가 다시 자라면 또 뿌리고 그 병을 파는 회사들은 미국에서만 또 다른 11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맨해튼에서 서쪽으로 300마일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의 완만한 농경지에는 제초제 한 병 사지 않고 3세기가 넘도록 식량을 재배해온 44천 명 이상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단 한 병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원 침대는 우리 대부분이 일궈낸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아미쉬 채수밭의 이랑 사이에 서서 누군가 식물 사이를 진공청소기로 밀어낸 것처럼 깨끗한 흙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나머지가 배우지 않으려고 돈을 지불하고 있는 무엇을 알아낸 것일까? 어떻게 화학물질도 제품도 1850년 이후에 만들어진 기계도 없이 이런 일을 해내고 있는 걸까? 오늘 저는 아미쉬 정원사들이 잡초에 대해 무엇을 다르게 하는지 단계별로 정확히 분석하여 여러분이 이번 시즌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공유할 마지막 기술은 납작하게 펼친 골판지 상자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그것은 30년 동안 가드닝을 해온 저 자신이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며 정말 어리석게 느껴지게 만든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드닝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 물건을 사게 하도록 설계된 시스템과 수세기 전에 조용히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온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제초제 산업의 상업적 뿌리는 살충제 쳇바퀴를 만들어낸 전후 화학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학회사들은 전쟁을 위해 제조해온 합성 화합물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화합물들은 하룻밤 사이에 전쟁용에서 농업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결코 여러분의 잡초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음 시즌에 다시 돌아와 더 많이 사게 할 정도로만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학입니다. 스스로의 필요성을 없애는 제품은 끔찍한 사업이 될 테니까요. 글로벌 제초제 시장은 현재 340억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약 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제품과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업 분야만이 아닙니다. 가정 및 정원용 제초제 부문에서만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이는 수천만 명의 가정 정원사들에게 잡초가 즉각적인 화학적 대응이 필요한 비상사태라고 확신시켰기 때문입니다. 4월에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서 잡초 제거제 전용 선반 공간을 세어보세요. 그런 다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할애된 선반 공간을 세어보세요. 그 비율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동안 아미쉬 사람들은 깨끗한 정원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머지 농업계가 이제야 동료 검토를 거친 과학으로 증명하기 시작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잡초는 죽임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가 아예 자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즉 사고방식의 단 한 번의 전환은 정원센터 선반에 있는 모든 병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이야기는 대부분의 정원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인 땅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잡초 씨앗 은행이라고 불립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정원 흙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농경지 토양에는 평방 피트당 56개에서 거의 15천 개에 달하는 생존 가능한 잡초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흙 한 평방 피트에 15천 개의 씨앗이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부분은 이겁니다. 그 씨앗들이 모두 작년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잡초 씨앗은 토양에서 5년, 10년, 심지어 20년 이상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어저기 씨앗은 땅속에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발아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집으로 이사 오기도 전에 토양에 쌓인 잡초들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흔한 정원 잡초 중 하나인 명아주 한포기는 한 시즌에 72천 개 이상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식물 한 포기의 씨앗 72천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씨앗이 발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수분과 빛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아주 짧은 햇빛조차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빛에 노출시킬까요? 흙을 갈고, 파고, 뒤집는 것입니다. 봄에 정원을 로터리로 갈 때마다 여러분은 수천 개의 묻혀있는 씨앗을 상대로 복권을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흙 속으로 손을 뻗어 씨앗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햇빛 한 줄기를 건네며 안녕,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2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4월이면 로터리 경운기에 시동을 걸고 정원 침대가 잡지 표지처럼 보일 때까지 갈아엎었습니다. 어둡고 푹신하며 완벽한 흙이었죠. 그리고 2주 후면 매년 예외 없이 잡초 카펫이 깔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가드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했던 일이고 그 전에 할아버지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4분의 1세기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그 원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흙을 깨끗하게 보이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흙을 더럽게 만드는 행위였다는 것을요. 마침내 씨앗 은행을 이해했을 때 저는 30년 동안 진흙물로 바닥을 닦으며 왜 깨끗해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과학이 따라잡기 훨씬 전부터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양을 가능한 한 적게 건드립니다. 매년 봄 로터리로 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에 쌓아 올립니다. 표면에 더합니다. 잡초 씨앗이 발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묻혀있게 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수년, 수십 년, 수세대를 거치면서 씨앗 은행은 줄어듭니다. 깊이 묻힌 씨앗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표면 근처에 있는 씨앗은 딱정벌레나 다른 토양 생물들에게 먹힙니다. 잡초 개체 수는 조용히 줄어들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흙을 휘젓는 것을 멈출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하게 깨끗해 보이던 정원 침대를 갈아엎고 2주 후에 초록색으로 덮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잡초를 심은 것이 아니라 발굴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첫 번째 실천 단계이자 다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정원을 갈아엎는 것을 멈추십시오. 토양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면 다시 뒤집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매년 봄 잘 숙성된 퇴비를
정원 침대에 2두 3인치 두께로 펴바르고 지렁이와 토양 생물들이 대신 작업하게 하십시오. 아미쉬 사람들은 이것을 토양을 만든다고 부르며 300년 동안 같은 부지에서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토양을 건드리는 것을 멈추고 위에 유기물을 쌓기 시작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묻혀있는 잡초 씨앗을 빛에 노출시키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둘째, 위에서 발아하려는 씨앗더들을 질식시키는 물리적 장벽을 표면에 만들게 됩니다. 추가하는 퇴비 1인치마다 씨앗 은행과 태양 사이에 1인치의 어둠이 더해집니다. 추운 3도 5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서리 날짜 3도 4주 전에 퇴비를 뿌리세요. 따뜻한 7도 9 지역이라면 늦겨울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단지 토양 비옥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잡초 제어입니다. 아미쉬 사람들에게는 잡초 제어 프로그램과 토양 건강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집니다. 잡초 제어가 토양 건강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건강한 토양은 시작일 뿐입니다. 아미쉬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 시스템 전체를 영리한 수준에서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제 화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매년 가을과 겨울 아미쉬 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타감작용, 엘렐로파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특정 식물들이 토양 속에서 바로 자신만의 제초제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여름 작물 수확을 마치면 겨울 동안 침대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복 작물, 커버크롭스 것을 심습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와 오하이오주 홈즈 카운티의 많은 아미쉬 가족들은 호밀 심으며 수세대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호밀은 벤조사 진온이라는 화학 화합물 그룹을 생산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식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뿌리에서 방출되고 죽은 후에는 썩어가는 잔여물에서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무엇을 할까요? 잡초를 포함한 주변 식물의 발화와 성장을 억제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스프레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물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식물이 스스로 화학 제초제를 생산하여 여러분이 실내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하루 24시간 내내 뿌리에서 주변 토양으로 직접 내뿜는 것입니다. 식물과학 프론티어 발표되고 코넬 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연구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호밀 잔여물은 제거 후 30주 60일 동안 잡초 성장을 최대 95%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제초제 한 방울 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95%를 억제합니다. 호밀은 특히 정원 잡초 중 가장 흔한 비름, 명아주, 쇠비름, 발행이에 치명적입니다. 이것들은 정원사들을 광기 직전까지 몰아넣는 바로 그 잡초들입니다. 그리고 호밀은 식물이 전적으로 스스로 생산하는 화학작용을 통해 이들을 무력화합니다. 제가 처음 그 연구를 읽었을 때 저는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전국의 모든 가드닝 잡지 앞면에 실리지 않았을까?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름 작물을 정리한 후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호밀 씨앗을 100평방피트당 약 2토 3파운드의 비율로 침대에 뿌립니다. 가볍게 갈피질을 해주세요.
물을 한 번 주고 그대로 둡니다. 호밀은 빠르게 발화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심한 결빙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휴면 상태인 추운 달 동안 호밀은 자라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화학작용을 수행합니다. 봄에 심고 싶은 날짜에 3토 4주 전에 호밀을 지면 높이에서 자르고 그 잔여물을 침대 위에 두꺼운 매트처럼 직접 남겨둡니다. 흙에 갈아넣지 마십시오. 그것이 핵심입니다. 위에 그대로 두세요. 그 매트는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잡초 씨앗에 햇빛이 닿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분해되면서 타감작용 화합물을 방출하여 잡초 발화를 화학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토양 수분을 유지하여 물주기 필요성을 최대 30%까지 줄여줍니다. 여러분은 매트 사이로 직접 이식을 하며 각 식물이 들어갈 자리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나머지는 호밀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원사가 주목해야 할 수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일을 매년 반복할수록 잡초 씨앗 은행은 더 줄어듭니다. 3년 동안 꾸준히 피복작물을 재배한 후 아미쉬 정원사들은 잡초 뽑기가 매주 하던 큰 일에서 가끔 5분 정도 하는 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5년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거의 잡초를 뽑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5년, 그리고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평생 동안 싸우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스스로 해결됩니다. 그것이 타임라인입니다. 그것이 투자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데 5년이 걸립니다. 메밀은 아미쉬 사람들이 다른 시기에 사용하는 또 다른 피복작물입니다. 메밀은 따뜻한 계절 작물로 2토 3주 안에 지면을 완전히 덮습니다. 저는 메밀이 씨앗 상태에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하얀 꽃이 핀 단단한 카펫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침대를 점유하는 속도면에서 거의 공격적입니다. 뿌리는 토양을 움켜잡습니다. 넓은 잎은 넓게 퍼지고 며칠 안에 지면에 햇빛이 닿지 않게 됩니다. 그 캐노피 아래에서 발화하려는 어떤 잡초 씨앗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모를 뿐이죠. 봄과 가을 작물 사이에 메밀을 심으세요.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질식시키게 두세요. 씨앗이 맺히기 전에 자르고 가을 작물을 잔여물 위에 바로 심으세요. 잡초 뽑기 없고 스프레이 없고 잡초가 폭발하기 딱 좋은 7월의 열기에 노출된 맨 흙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밀꽃은 수분 매개자들에게 엄청난 매력을 발산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조치로 잡초 억제와 수분 매개자 서식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이른 완두콩과 가을 십자화과 채소 사이의 공백기에 메밀을 사용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2달 동안 맨 흙을 방치하고 주말마다 무릎을 꿇고 발행이를 뽑는 동안 그들은 대신 잡초를 뽑아주는 작물을 키웁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다음 기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실현하기에 너무 영리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펜실베이니아주 인터코스 인근의 한 아미쉬 재배자가 저에게 이 방법을 설명해 주었을 때 저는 가장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거지 씨앗 침대라고 불리며 본질적으로 함정이자 사기이며 덫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식물을 심으려는 것처럼 정원 침대를 준비합니다. 갈퀴로 매끄럽게 다듬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기다립니다. 일주일에서 10일 이내에 표면 근처에 수천 개의 잡초 씨앗이 발화할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보고 수분을 감지하며 이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작은 싹들이 겨우 보일 정도로 올라오면 여러분은 괭이를 들고 돌아와 표면의 0.5인치 정도를 긁어냅니다. 깊게 하지 않고 표면을 겨우 긁는 정도로만 하면 약 5분 만에 그 세대의 잡초 전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그 싹들이 새로운 씨앗을 맺기 전에 죽임으로써 여러분은 새로운 예금 없이 잡초 씨앗 은행에서 엄청난 금액을 인출한 셈이 됩니다. 그들을 파티에 초대하고 뒤에서 문을 잠가버린 것이죠. 비름 한 포기는 10만 개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명아주 한 포기는 7만 2천 개를 생산합니다. 씨앗을 맺기 전에 죽인 잡초 한 포기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수만 개의 미래 잡초를 의미합니다. 그 계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식재 전에 이 작업을 2번, 약 10일 간격으로 2번의 발화를 유도하고 제거하면 남은 시즌 동안 해당 침대에서 잡초가 발생하는 것을 57~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이것을 잡초가 먼저 나오게 두는 거지라고 부릅니다. 씨앗은 발화하고 싶어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게 둔 다음 문제가 되기 전에 끝내버리세요. 이 기술은 식재 시기를 2~3주 정도 늦추지만 남은 여름 동안 잡초를 뽑는 데 절약되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작년에 콩 침대에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4일마다 잡초를 뽑던 것에서 시즌 내내 거의 손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 점 하나는 거지 씨앗중 침대는 비누에서 작업하는 콩, 당근, 비트와 같은 직파작물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토마토나 고추와 같이 이식하는 작물의 경우 우리가 다루는 다른 기술들과 이를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층층이 겹쳐서 사용합니다. 그들은 상자에서 도구 하나만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든 도구 세트를 사용합니다. 다음 부분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너무 당연해서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미쉬 정어는 빽빽합니다. 제 말은 빽빽하고 공격적으로 심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식물 사이에는 맨흙이 없습니다. 이랑 사이에도 열린 땅이 없습니다. 모든 인치는 작물, 동반식물 또는 살아있는 멀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잡초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것들은 노출된 토양을 덮으려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양을 비워두면 자연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무언가로 그곳을 채울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진공을 혐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맨흙을 혐오합니다. 가용한 모든 씨앗으로 노출된 모든 공간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원에서 가용한 씨앗은 잡초 씨앗입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자연과 싸우는 대신 그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연이 모든 토양을 덮으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키우고 싶은 것으로 직접 덮으세요. 자연보다 먼저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잡초가 생기기 전에 공간을 채우세요. 토마토나 옥수수처럼 키가 큰 작물 사이의 일항에 아미쉬 사람들은 낮게 자라는 화이트 더치 클로버를 심습니다. 그것은 보통 4루 6인치를 넘지 않을 정도로 작게 유지됩니다. 그것은 공기 중의 질소를 토양에 고정시켜 주변 작물들에게 무료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것은 잡초싹을 물리적으로 배제하는 두꺼운 살아있는 카펫을 만듭니다. 꽃이 피면 토마토와 호박의 결실을 돕는 수분 매개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따라서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고 잡초와 싸우며 수확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그것은 매년 스스로 씨앗을 퍼뜨립니다. 한 번 심으면
무기한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합니다. 여러 농업지도소의 연구에 따르면 살아있는 멀칭으로 사용되는 낮게 자라는 클로버는 키 큰 작물의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잡초 압력을 크게 줄이고 토양 질소를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료 잡초 제어 역할을 겸하는 무료 비료인 셈입니다. 가드닝 전체에서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정말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좁은 식재 간격과 결합하면 시즌 초기에 토양 위로 캐노피가 형성되어 자리를 잡으려는 모든 잡초를 그늘로 차단합니다. 작물 자체가 잡초 방어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가드닝 가이드에서 권장하는 넓은 일항과 맨흙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제가 종교처럼 충실히 따랐지만 아미쉬 방식이 완전히 해체해버린 몇 가지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매년 봄 갈아엎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했고 그 전에 할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저도 로터리로 갈았습니다. 엔진 소리, 갓 뒤집힌 흙냄새, 그것은 생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년 수천 개의 잡초 씨앗을 휘젓고 있었고 제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여름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매년 4월에 잡초 정원을 심고 5월부터 9월까지 주말마다 그것에 대해 불평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가장 깨끗해 보이는 흙이 종종 잡초가 가장 잘 생기며 멀칭과 잔여물, 클로버로 덮인 가장 지저분해 보이는 표면이 실제로는 잡초에 가장 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깨끗하고 어두운 흙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에게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맨 흙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제가 잡초를 뽑았을 때 저는 구멍을 남겼습니다. 그 구멍은 다음 씨앗을 위한 공개 초대장이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결코 틈을 남기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제거하면 즉시 그 자리를 멀칭으로 덮거나 주변 식물들이 채우게 둡니다. 모든 열린 공간은 일시적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정원을 너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랑 사이의 맨 흙은 정돈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잡초 씨앗을 먹는 딱정벌레나 다른 토양 서식 포식자들의 서식지를 없앱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딱정벌레 한 가지만으로도 한 시즌에 토양 표면의 잡초 씨앗을 최대 65%까지 먹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65%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얇은 집 멀칭층이나 이랑 사이에 클로버띠는 그 오군들이 살고 사냥할 장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패턴은 잡초 제어와 토양 건강을 두 개의 별개 주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저는 가드닝 인생 대부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비료 계획과 잡초 계획이 따로 있었고 그 둘은 서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그것이 같은 대화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한 토양은 약한 작물을 키웁니다. 약한 작물은 천천히 자랍니다. 천천히 자라는 작물은 맨 흙을 더 오래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노출된 흙은 잡초를 키웁니다. 퇴비, 피복작물, 최소한의 간섭으로 토양 생물학을 구축하면 작물은 더 빨리 자라고 캐노피를 더 빨리 닫으며 자연스럽게 잡초를 압도합니다. 토양을 만들고 식물의 힘을 키우면 잡초 문제는 안에서부터 조용히 스스로 해결됩니다. 이제 가드닝 책이나 채널, 농업지도소 간행물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제가 아미시 가족에게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기술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봄에 정원 침대를 준비할 때 식물을 심기 전이나 싹 하나 옮겨 심기 전에 납작하게 펼친 골판지 상자,
무늬 없는 갈색 골판지로를 가져와 정원 침대와 통로 표면에 직접 깔아둡니다.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3추 4인치 정도 겹칩니다. 그런 다음 골판지를 집, 나무칩, 잘게 썬 잎 등 수중에 있는 유기물 멀칭으로 3추 4인치 정도 덮습니다. 그것이 기술의 전부입니다. 골판지 조각과 약간의 멀칭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일 만큼 효과적입니다. 골판지는 완전히 불투명합니다. 햇빛이 토양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100% 차단합니다. 토양의 상층부에 앉아 있는 모든 잡초 씨앗은 방금 바라트리거를 잃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평방피트당 15,000개의 씨앗을 기억하시나요? 그것들은 여전히 저 아래에 있지만 그들과 태양 사이에 골판지 한 장이 있으면 그들은 휴면 상태이며 무해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독을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스위치를 껐을 뿐입니다. 하지만 토양 생물을 질식시켜 그 아래를 죽은 구역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조경용 천과는 달리 골판지는 생분해됩니다. 그것은 한 번의 성장 시즌 동안 분해되며 분해되면서 그 아래의 지렁이 개체군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몇 주 동안 축축한 흙 위에 놓여있던 골판지 조각을 들춰보면 지렁이들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렁이들은 토양의 공기를 통하게 하고 유기물을 더 깊은 층으로 끌어당기며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비료 중 하나인 지렁이 분변토를 남깁니다. 따라서 골판지는 잡초를 억제하고 토양을 만들고 지렁이에게 먹이를 주고 수분을 유지하는 이 모든 일을 동시에 그것도 무료로 해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정확히 사라집니다. 4주 6개월 후에 골판지가 분해될 때쯤이면 작물들이 캐노피를 닫았고 멀칭층이 두꺼워졌으며 잡초 발화 시기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정원 통로에는 골판지를 2겹으로 깔고 나무칩을 얹으세요. 시즌 내내 그 길에서 잡초를 단 하나도 뽑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식재 침대의 경우 골판지를 깔고 각 이식 식물이 들어갈 자리에 X자 모양의 구멍을 냅니다. 토마토, 고추, 호박 등 옮겨 심는 모든 것을 골판지를 뚫고 바로 심으세요. 그런 다음 그 주변을 멀칭하십시오. 작물은 구멍을 통해 자랍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골판지 장벽 아래에 눌려 있습니다. 무늬 없는 갈색 골판지를 사용하세요. 테이프와 스테이플은 제거하세요. 광택이 있거나 왁스 코팅된 골판지는 피하세요. 골판지를 깔 때 물을 충분히 적셔 땅에 밀착되고 제자리에 머물게 하세요. 그것이 모든 과정입니다. 침대당 준비 시간 5분. 저는 10년 동안 제초제 제품에 지출한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조경용 1000, 발화전 제초제, 잡초 차단 매트, 총 $400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정확히 $0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원에는 저보다 잡초가 적었습니다. 답은 내내 그들의 창고에 있었고 납작하게 접힌 채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샀던 제품인 조경용 천은 한 롤에 $15 $20 정도 하고 잡초가 그 위에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 겨우 2시즌 정도 가며 그 아래에 압축된 토양의 죽은 구역을 만들고는 결국 뜯어내고 교체해야 합니다. 골판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정확히 필요한 기간인 1시즌 동안 지속됩니다. 분해되면서 더 좋은 토양을 만들어내고 다음해 봄에 새 조각을 깔면 됩니다. 비싼 제품이 공짜보다 못한 것입니다. 잠시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4시즌 전부터 제 정원에 골판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성수기 동안 이랑 사이의 길에서 잡초를 뽑는데
일주일에 6토 8시간을 썼습니다. 이제는 아마 20분 정도 쓸 겁니다. 하루에 20분이 아니라 일주일에 20분입니다. 4시즌 동안의 총 비용은 0달러였고 각 식재일에 골판지를 까는데 들인 시간은 아마 10분 정도일 것입니다. 4년 동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제초제와 교체 제품 비용으로 약 160토 200달러가 들었을 것입니다. 아미쉬 방식은 비용이 들지 않았고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품을 팔지도 않고 광고 수익을 창출하지도 않으며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지만 한 번에 한 침대씩 여러분의 정원을 구하는 종류의 조용하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아미쉬 사람들이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고 우리 나머지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다시 배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미쉬 삶의 모든 측면을 관통하는 독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겔라서나이트. 영어로 깔끔하게 번역되지는 않지만 가장 가까운 의미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며 시스템에 내장된 균형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프레이병과 분기별 수익 보고서를 들고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설계된 균형 말입니다. 그것은 수동성도 아니고 방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 시스템에 반하는 대신 그 시스템과 함께 일하기로 선택할 때 오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정원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잡초와 전쟁을 선포하고 화학물질로 박멸하려 하는 대신 잡초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씨앗은행이 묻혀 있도록 경운을 멈춥니다. 토양이 땅을 가리는 식물들을 키울 수 있도록 퇴비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잡초 발화를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피복작물을 심습니다. 잡초 씨앗이 일찍 싹을 틔우도록 속인 다음 문제가 되기 전에 제거합니다. 빽빽하게 심고 철저히 멀칭하여 자연이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채울 맨 흙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벽이 필요할 때는 돈이 들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하며 임무가 끝나면 사라지는 골판지 조각을 집어듭니다. 각 조각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하나를 제거해도 나머지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잡초 방지에 가까운 무언가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며 우리 나머지가 맨 흙에 희망을 뿌리며 수십억 달러를 쓰는 동안 같은 땅에서 같은 가족들을 위해 300년 넘게 작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과를 보기 시작하면 7월 어느 날 아침 밖으로 나갔을 때 통로가 깨끗하고 침대가 멀칭되어 있으며 식물 사이에 초록색이라고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심은 클로버뿐인 것을 보게 되면 왜 누군가가 병 속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우리를 설득했는지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얻어가길 바라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봄 정원을 갈아엎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은 적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퇴비를 위에 얹고 생물들이 작업하게 하세요. 가을에 호미를 심고 봄에 매트처럼 남겨두세요. 화학작용이 제1을 하도록 두세요. 식재전에 거짓 씨앗 침대 기술을 사용하세요. 잡초가 먼저 나오게 한 다음 문제가 되기 전에 제거하세요. 빽빽하게 심으세요. 이랑 사이에 클로버를 사용하세요. 캐노피를 일찍 닫으세요. 자연이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채울 맨 흙을 남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봄 정원 통로와 침대에 골판지를 깔아보세요. 지피나 나무칩으로 덮으세요.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며 올해 여러분의 정원에서 만드는 가장 만족스러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차고에서 배송 상자 몇 개를 가져오세요. 그것들을 펼치세요.
물을 적시고 위에 멀칭을 얹은 뒤 기다리세요. 한 달 뒤에 돌아와서 잡초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지렁이가 풍부하며 촉촉하고 깨끗한 흙을 발견하게 되면 왜 누군가가 해답이 스프레이병 안에 있다고 설득했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아미쉬 사람들은 30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과학은 왜 그것이 작동하는지 증명합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이 시도해보는 것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 잡초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심으세요.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